며느리가 저를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넨 한마디가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온 적 말입니다.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SNS에서 차단당한 그날이었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 사위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올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그런 설렘이 있었거든요. 어서와 지혜야.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놀러와.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도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적응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 민준이가 좀 덜렁대는 편이니까 네가 잘 챙겨줘야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관계가 조금씩 삐그덕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종종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엔 한 달에 1번, 그러다 2달에 1번.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부부니까 바쁘겠지, 자기들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소외되는 건 아닐까? 아들이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함이 저를 점점 더 며느리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SNS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둘이서 맛집에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웃더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둘이서만 맛있는 거 먹네? 엄마한테도 사줄 생각은 안 하고. 농담이었어요. 정말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답글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다는 표시만 떴을 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를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편하게 즐길 수 없겠구나 하는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SNS 업로드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볼 수 있는 게시물이 줄어든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만 볼 수 없게 설정을 바꾼 거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요즘 애들은 SNS도 안 하나 보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며느리의 일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물었어요. 지혜는 요즘 어때? 퇴근은 몇 시에 해? 주말에 뭐 했어? 지혜 부모님은 자주 만나니? 지혜가 밥은 잘 챙겨 먹여. 너 혼자 편의점 음식 먹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아들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대답해 주더니 점점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게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싶었던 거죠. 얼마 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날 밤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지혜야, 임산부는 조심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회사는 그만두는 게 어때? 배 속의 아이가 제일 중요하잖아. 산후조리원은 예약했어? 내가 알아볼까? 태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 클래식 음악 많이 들어야 해.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저는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네, 어머니.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대답이 짧아지고 표정도 굳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SNS에 배 나온 사진을 올렸더군요.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이 배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지혜 배가 많이 나왔네. 그런데 옷이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야지. 그리고 배가 나오면 허리 조심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그 댓글을 단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댓글이 사라졌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는데 분명히 사라진 게 맞았습니다. 혹시 실수로 지운 건가 싶어서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댓글이 달리지 않더군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차단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저 챙기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째 벨이 울릴 때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야. 나 어제 너 SNS에 댓글 달았는데 왜 지운 거야? 그리고 댓글도 안 달리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단한 거 맞아요. 너무나도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단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 배 나온 거 보고 걱정되어서 한마디 한 건데.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뭘 입든 항상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해야 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감시라니. 나는 그냥 네가 걱정되어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간섭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이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성인이고 제가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도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니?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네가 좋아서 우리 손주가 걱정되어서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이제 시어머니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라는 거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정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 삶을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전화기에서 들리는 신호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내 아들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연락을 이어주긴 했지만 며느리와 직접 통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산후조리원이 아닌 집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해서 겨우 이루어진 만남이었죠.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너무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그저 형식적으로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만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손주는 봤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없이 혼자만 말이에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엄마. 와이프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그게 무슨 소리야? 와이프가 엄마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지쳐 있는 거야. 엄마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대.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 그 마음은 알아.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챙김과 며느리가 느끼는 챙김은 다른 거야. 무슨 말이야? 아들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며느리를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엄마가 퇴근이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으면 며느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게 돼. 시어머니가 내 스케줄을 관리하려는 건가? 하고 말이야. 그리고 SNS에 댓글 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친근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댓글을 다는 거지만 며느리는 그게 감시당하는 느낌이래. 특히 옷이 너무 얇다. 둘이서만 맛있는 거 먹네 같은 댓글들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비난처럼 들린다는 거야.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알아 엄마. 엄마의 의도는 나도 알아. 근데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와이프도 엄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싶은 거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엄마의 딸이 아니야. 지혜는 나와 결혼한 동반자고 우리 아이의 엄마야. 지혜한테도 자기만의 삶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엄마가 그걸 존중해줘야 해.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야. 엄마가 관심을 갖는 건 좋아. 근데 그 관심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지. 조언 대신 응원을, 걱정 대신 믿음을 보여주면 어떨까? 아들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며느리를 챙기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내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었던 걸까? 내가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먼저 잃은 건 아닐까? 나는 정말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 걸까? 아니면 그저 아들의 부속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 질문들에 답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저는 며느리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70년을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대로 된 관계를 새로 만들고 싶었어요. 먼저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화나 문자가 아닌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에게 그동안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 나는 정말 너를 챙기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너에게는 부담이 되었구나. 나는 네가 우리 민준이의 아내가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너를 존중하지 못했어. 그게 내가 가장 크게 잘못한 부분인 것 같다.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고 노력할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면 그때 힘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붙이고 나서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답장을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대했어야 하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 좋은 관계 만들어가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에도 직접 전화하는 대신 먼저 아들에게 지혜가 통화 가능한 시간이 언제니? 라고 물어본 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며느리의 의견도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손주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도윤이가? 네, 영상 찍었는데 보내드릴까요? 그래, 보내줘. 영상을 받아서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손주가 할미 하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나 이제는 며느리와 저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행복한 고부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